자, 그럼 다른 곳 얘기하셨는데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? 네, 바로 가우디의 또 다른 진정한 명품 건축물인 까사 밀라입니다. 아니, 가우디 편 될 것 같다 그러셨더니 바로 또 가우디 얘기하시네. 그렇습니다. 그럼 이것만 한번 더 듣고 가죠. 그렇습니다. 까사밀라. 네. 그래요. 가우디 건축물 많은데 까사밀라도 한번 들어보긴 들어봤거든요. 네. 뭡니까? 우리나라에도 사실 까사밀라가 많습니다. 까사밀라라는 그 뭐 맨션도 있고 다세대 가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까사밀라에서 다 벤치마킹을 한 거겠죠.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감동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렇게 그 가우디의 다른 명품 까사밀라로 오게 됐습니다. 이 까사밀라는 그 191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.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더불어서 정말 가우디 최고의 건축물로 여겨집니다.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홍보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축물이 바로 까사밀라입니다.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번화가 그라시아 거리라고 있는데요. 네. 그라시아 거리 92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까사밀라는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. 그 라페드레라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채석장이라는 뜻입니다. 아니 왜 채석장이에요? 거기 채석장들이 진짜 있는 거예요, 옆에? 그런 뜻이 아니라 채석장은 전혀 없고요. 그 울룩불룩한 건물 모양이 마치 그 돌을 캐는 채석장 같이 울룩불룩하다.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붙여준 별명이고요. 그 까사밀라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뭐 밀라의 집이 되겠죠. 근데 채석장이란 말은 그냥 붙여진 그런 별명입니다. 그럼 밀라의 집은 또 뭐예요? 밀라는 뭐 사람 이름이겠고. 네. 밀라가 누군데요? 예, 밀라가 가우디가 이제 계속 부자들의 그런 그 저택들, 호화저택들을 이렇게 그 지어주다 보니까 이게 지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우디의 작품에 매료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.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면 페레밀라 이 캠푸스라는 분이 있었어요. 이분이 가우디한테 어느 날 와서 의뢰를 한 것이죠. 나도 한번 좀 지어달라.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뭐 견적을 받았겠죠. 견적을 받고 얘기를 해서 뭐 계약을 다 뭐 했겠죠. 돈 좀 많이 줬겠는데요. 예, 그래서 가우디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두툼하고 하얀 석재, 유리 조각, 타일, 주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 재료죠.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파도가 출렁이는 그 외관을 연출을 했고요. 특히 건물의 전체적인 설계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, 가구, 심지어는 그 문의 손잡이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직접 가우디가 디자인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밀라는 뭐 이 사업가인 그 밀라는 그 모든 것을 그 가우디한테 일임을 한 거죠. 일임을 해서 너가 A부터 Z까지 다 해라. 뭐 돈이 많았으니까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. 엘리베이터도 있구나. 네. 그 엘리베이터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려나? 네, 지금도 사용합니다. 진짜요? 네. 진짜 정말 한 땀 한 땀 가우디가 다 만든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오래 걸렸겠구나. 그렇습니다. 오래 걸리고 또 오래 시간이 지나도록 또 유명한 거고. 그렇습니다. 이 까사밀라는 가우디의 그 대형 주거 프로젝트면서 지금까지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 중에서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그런 건물로 인정을 받고요.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뭐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건 하나의 조각이 아닌가.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보였고, 이 까사밀라가 이렇게 완공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드디어 가우디는 스페인 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. 또 밀라가 좋은 제안을 했네요. 네. 지금 사람이 사는 건 아니죠?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. 그 안에 살고 있어요? 예, 아직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와, 네. 비싼가? 그거는 뭐 제가 일일이 그 부동산 가격을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비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? 네. 겉에 보면 막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네. 방도 그렇게 생기진 않았겠죠? 방도 그렇게 생겼습니다. 진짜요? 방도 그래요? 방도 이렇게 기존병 같이 이렇게 직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곡선 위주로 되어 있고요. 아주 신기하다. 예, 그래서 가우디는 그 전통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그 형태의 영감을 얻었습니다. 제가 이미 자연이라서 다 그렇게 만들었구나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까사밀라는 그 누구의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가우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
그 모든 양식과 결별한 어떻게 보면은 까탈루냐 모더니즘이다. 까탈루냐 모더니즘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. 그래서 까사밀라가 가우디가 지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화 주택이고요. 그 이후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이제 죽을 때까지 올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네. 그 정말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하는 것처럼 이 까사밀라 이후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JJ가 질문을 했듯이 기존에 이렇게 뭐 벽, 직선 이런 게 아니라 네. 방 자체도 굉장히 곡선이 많고요. 그리고 가구들도 그 곡선이 굉장히 특이하고요. 심지어 손잡이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직선보다는 다 모서리가 둥근 그런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 그럼 탁자 탁자 기둥도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건 아니겠죠? 쓰러질 텐데. 약간 꾸불꾸불한 것도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꾸불꾸불한 것도 있는데 제대로 서 있는 게 그게 공학적인 설계겠죠. 네. 진짜 멋진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. 아니 네. 까사밀라는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까 뭐 채석장이라고 하셨는데 네. 돌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파도 같아서 파도 해변을 보고 그런 건지 네. 어디서 이렇게 따온 걸까요? 네. 이거는. 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우디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약 60km 떨어진 까탈루냐 지방의 영산이라고 하죠. 그 아주 성스러운 산. 까탈루냐 지방의 어떤 영산, 그 영혼의 산인가요? 영혼의 산. 몬세라트를 모티브로 삼아서 건축을 했고요. 그 몬세라트는 이제 뭐 우리가 다음 편에 진행할 세계 도시여행 제작팀에서 기획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인근 도시 3종 세트 편에서 어차피 나오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. 아주 계획이 돼 있군요. 예. 네. 그래서 병약했던 그 가우디가 그 몬세라트 산에 자주 가서 그 산을 보면서 사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몬세라트에는 약 6만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. 그 6만 개의 그 크고 작은 봉우리, 예. 그 봉우리의 곡선들을 보면서 이렇게 까사밀라를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착상을 하게 된 것이죠. 아니 몬세라트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또 거기도 궁금하네요. 네, 이곳은 우리가 다음 편에서 이것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. 네. 정말 멋진 6만 개의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진 고산 도시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암 괴석들이 각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각진 바위가 정말 그 있을만도 한데 기암괴석인데 예, 저도 가서 거친 곳이 봤는데 없어요? 예, 전부 다 이렇게 그 둥글둥글한 그런 기암 괴석이고 그런 부드러운 곡선, 기암 괴석의 부드러운 곡선을 보면서 그 이 까사밀라를 이렇게 그 설계를 했겠지요. 그래서 건물의 외관은 참 물결 모양이고 또 베란다에는 그 해초들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철제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. 참 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게 어떻게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내부 청소하기도 되게 번거롭겠어요. 네, 근데 또 청소는 네.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또 그 청소하시는 분까지 배려를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아니 그 걸레질을 해도 네. 딴 데는 그냥 쫙쫙쫙 하면 되는데 이게 돌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걸레질을 해야 되니까. 네, 뭔가 좀 춤을 잘 추시는 분이 예, 좀, 웨이브 치면서. 예, 청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. 까사밀라도 보시고 몬세라트의 기암괴석도 보셨는데 네. 그러면 이 까사밀라랑 기암괴석이랑 딱 봤을 때 비교해서 네. 진짜 비슷해요? 실제로 보셨는데? 예, 저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를 가기 전에는 몬세라트에 가기 전에는 좀 저도 의문이 많았는데 몬세라트에 가서 감동을 받고 몬세라트를 보고 와서 또 다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고 또 그 까사밀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있구나.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은 네. 이거 되게 특이해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. 네. 이런 게 있을까?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이런 건물은 없었다. 이것은 네. 건물인가 기암괴석인가? 뭐 이런 네. 그래서 네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가우디가 까사밀라를 공개를 했을 때 네. 그 당시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지진이 나서 제가 흥분해서 발음도 안 돼요. 지진이 나서 파괴된 집이다. 아니면 그 말벌의 집이다. 어떤 분은 이게 고기파이다. 고기파이 같이 보인다. 예.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조롱을 냈고요. 또 이 특이한 이 외관 때문에 그 바르셀로나 시에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갖고 제재를 가했다라고 합니다. 건축 허가를 안 내주겠다. 뭐 이걸 고쳐라. 그리고 뭐 그 어떤 신문사에서는
까사밀라를 이건 집이 아니다. 이것은 비행기 경납고로 사용을 해야 된다. 이런 어떤 풍자 만평을 이렇게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명작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죠. 항상 이런 네. 비난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시대를 앞서가면은 항상 이해를 못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저희도 한 3년 뒤에 썼으면 벌써 1등인데 네, 시대를 너무 앞서갔네. 네 시대를 너무 네. 앞서간 것 같습니다. 아 그것도 있잖아요. 동대문 가면 DDP 네. 그죠? 예. 그거 처음 생겼을 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. 네. 이거 뭐 UFO가 딱 착륙한 것 같고. 네,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괜찮다고 봤는데 다들 네. 좀 희한하다 했잖아요. 근데 지금 또 그거 없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횡하고. 예, 맨 처음에 저도 저기 동대문 DTP 갔을 때 왜 이렇게 주변하고 안 어울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또 나름 어울리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놀러 와서 그 인별그램에 다 그거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생각을 해보십시오. 까사밀라는 참 110년이 지나도 110년이 지난 지금에 봐도 이렇게 특이한데 정말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괴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또 그 언론이 좀 이해가 되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110년 전에 210년을 앞서가는 건축물을 지었다. 저는 이렇게 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뭐 역시 우리가 시드니 편에서 했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그렇고 참 시대를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. 맞네요. 또 시드니 편이 또 생각이 나네요. 네. 각 나라마다 시대를 앞서가는 것들이 뭔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 까사밀라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. 그 오늘날 20세기 건축 베스트 10에 선정이 되었고요. 예, 가우디 건축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. 그리고 그 현재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바르셀로나 태생의 가장 큰 은행 스페인의 3대 은행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카이사 은행이 소유하고 있고요. 그리고 주거 공간으로 지금도 현재 살고 계신 분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개인 집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의 그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직접 살고 계신 분들 네. 그 주거 공간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 때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그 이게 총 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. 예. 총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계층만 볼 수가 있고 3계층은 못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건물 가운데 그 중정이 있습니다. 중정. 그러니까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정원 내지는 마당을 의미하는 겁니다. 중정이 있어서 그 1층에 사는 사람들도 그 하늘을 볼 수가 있고요.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그 바람을 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. 채광과 환기까지도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층마다 이제 당시 중산층의 그 거주 양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독립된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중산층의 집을 마치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? 중산층의 집이지만 고관대작의 집처럼 느끼게 해주는 어떤 가우디만의 비법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참 이 럭셔리해 보이는 것이죠.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그냥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레스티지가 아니고 메스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그 메스 프레스티지 그래서 메스 프레스티지 스타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 쓰는데 중산층이 쓰니까 아주 럭셔리한 건 아니겠죠. 네. 아주 럭셔리하고 고가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프레스티지하면서 프리미엄한 그런 스타일. 이거 어떻게 말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. 브라이언 죄송한데 네. 그 비유가 적절한 건지 여쭤보시기 전에 프레스티지랑 메스티지가 무슨 뜻인지나 좀 알려주시고 저한테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지 제가. 예, 이 글자 그대로 예. 프레스티지는 최고 등급을 말하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최고 등급을 말하고 우리가 뭐 비행기에도 프레스티지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최고 등급이고 이 메스티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다가 MASS 우리가 매스 프레스티지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런 말도 있잖아요. 그건 들어봤어요. 바로 그 매스입니다.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보통 대중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한 것이 메스티지죠. 그럼 그러니까 대중적이면서도 프레스티지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여력은 없어요. 그러나 그것을 럭셔리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되겠죠. 그게 바로 메스티지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것을 가우디가 그 당시에 이미 한 게 아닌가. 중산층의 집이지만
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 기술, 그게 바로 가우디의 스타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? 아유, 이게 참 제가 송구스럽습니다. 이게 네,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 그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. 이게 그 뭐 막 바위 같은 모습, 뭐 바위와 비슷한 실루엣도 보이고,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막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런 물결 모양의 그런 발코니도 이렇게 보이고, 또 그 안에 이렇게 산호처럼 생긴 또 철제 장식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막 종유 속 동물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, 막 그 아주 그 가파른 벼랑 같은 막 그런 느낌이 건물이 건물이 예. 막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 포물선과 쌍곡선은 개념이 잡히시나요? 포물선과 쌍곡선이 이 건축물을 어떤 지배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막 무시는 하지 마시고요. 예. 예, 어느 정도는 아닐까요? 네. 예, 제가 좀 약간 네. 무시 뉘앙스가 그래서 네.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이상할이 많지, 아니 정말 신기합니다. 이상할이 많지가 아니라 신기한데, 벽과 천장이 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돼 있어요. 곡선으로 돼 있고,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뭐 중산층이라고는 하지만 네. 사실 그 까사밀라에 살 정도면 부자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렇죠. 이런 데 사는데. 그렇죠. 네. 그 당시에 어떤 뭐 중산층이라고는 하지만 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, 어쨌든 그런 그 당시에 중산층의 거주 공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. 그런 거주 공간들을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포인트가. 막 종유석 동물 같다 막 이러시는데 예, 그거 그렇습니다. 막 오바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? 누가 봐도 진짜 감탄스럽습니까? 그렇습니다. 누가 봐도 이런 표현을, 물론 사람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겠지만, 저는 뭐 기둥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회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그럼 더 말씀을 좀 해주세요. 또 뭐 있습니까? 예.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먼저 올라간 후에 그렇게 내려오면서 다른 층을 구경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위에서부터 옥상부터 3개층, 옥상부터 이렇게 3개층만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.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개인 소유고요. 그래서 이 옥상이야말로 이 까사밀라의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러니까 불과 물이 투구를 쓴 것과 같은 독특한 모양으로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데,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굴뚝이면서 환기통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미학적이면서 또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. 또 옥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고요. 네. 저 멀리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이는구나. 보입니다. 그리고 그라시아 거리가 한눈에 들어오고요. 그래서 또 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수많은 군중들, 나는 옥상에 서 있는데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. 저 아래층에서는요, 그 길에서 여기 까사밀라에 들어오지 않은 관광객들이 옥상을 바라다 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그게 멋있고, 옥상이 너무 좋습니다. 이 옥상을 다 보시면 옥상에서 이런 뭐 투구 모양, 뭐 이런 불의 모양, 풀의 모양, 뭐 물의 모양, 이런 것들을 다 보신 후에,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오시는데, 그 아래층이 바로 가우디의 박물관이 있습니다. 에스파이 가우디라 그래서 에스파이 가우디라고 하는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, 여기에 이제 각종 영상 자료, 건축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또 한 층을 더 내려오게 되면 그 당시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꾸며놓은 실내 아파트의 모습을, 빌라가 되겠죠. 그 아파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여기에 이제 아기방, 침실, 식당, 부엌, 욕실, 서재, 심지어는 재봉실까지 이렇게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옥상과 박물관과 그리고 그 아래층에 실제로 재현해 놓은 그런 것들을 까사밀라 안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,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옥상에서는 작은 규모의, 크진 않고요, 작은 규모의
그 재즈 콘서트가 열린다라고 합니다. 아, 콘서트도 열려요? 그렇습니다. 아, 이 주거 공간인데요. 박물관이 있고 또 콘서트도 하고 네. 요즘 그런 거네요. 복합 주거 공간. 아, 요즘 그렇죠. 그런 느낌이네. 네. 그래서 까사밀라 홈페이지에서 그 공연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뭐 경쟁률이 심하겠죠. 아, 그래서 그런 그 음악회 그런 것들을 콘서트를 즐기고 싶으실 분들은 미리 예매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. 저는 그런 거 잘해요. 예. 예, JJ가 다음에 한번 예매를 한번 좀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?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수강 신청 이런 거 되게 빨리 잘해가지고 네. 수강 신청 하나로 그냥 점수 따냈습니다. 네. 맨날 뭐 농구, 배드민턴, 네. 스포츠 댄스 몸 쓰는 것만 해가지고 네.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근데 돈은 어떻게 얼마나 내야 되나요? 네, 그럼? 제가 JJ랑 같이 가게 되면 입장료는 제가 그 내겠습니다. 진짜요? 예. 그 비싸지 제가 않아요 혹시? 그 부담이 되지만 이 까사밀라에 한해서 네. 까사밀라에 한해서는 제가 내드리겠습니다. 입장료가 상당히 비쌉니다. 그 입장료가 22유로고요. 꽤 비싸네. 예, 꽤 비쌉니다. 22유로고요. 거의 뭐 25,000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고 그 우리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바르셀로나 카드가 있으면 20% 할인을 해주고요. 또 야간 개장이 있는데 요 야간 개장을 하면서 샴페인 한 잔을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41유로에 파는 티켓이 있습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비싸? 그러니까 이거 네. 샴페인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. 비싼가? 네. 그래서 밤에 가서 야경을 보고 싶은 분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나 이 배낭여행객들한테는 이게 뭐 41유로면은 현지 환율로 한 5만 원이 넘죠. 한 5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정말 이 가우디한테 바르셀로나 씨는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. 낮에 보고 그냥 야경은 딴 데서 봐야겠네요. 네.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야경 이거 고민이 되네. 네. 야경도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.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근데 뭐 2번 가긴 힘드니까 네. 뭐 기왕 갔을 때 뭐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